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장하는 먼지입니다. 2024년 새해 인사부터 시작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성공 그리고 행복 꼭 찾으시길 바라고 건강도 정말 중요합니다. 꼭 건강 챙기시고요.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 꼭 이뤄내시길 바랍니다. 첫 영상입니다. 제가 이제 모습을 약간 드러내고 물론 얼굴을 다 노출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얼굴을 노출하고 할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목표가 이제 인증 영상 100번 쓰고 말하기 인증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10만 유튜버가 되는 게 제 첫 목표고요. 그리고 나서는 강연도 점점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성공하는 방법 그리고 행복을 찾는 방법 그리고 나 자신을 가꾸는 방법,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로 인해서 많이 변했거든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알려주고 싶은 거죠.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짤막하게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조금 떨리기도 하고 좀 말을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언변이 좋지 못해서 말을 좀 많이 더듬습니다. 편집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 드리고자 하냐면은 제가 살면서 느낀 것들 있잖아요. 제가 살면서 느낀 것들 또는 책을 통해서 얻어낸 것들 그리고 깨달은 것들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제 영상을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 3분에서 5분 내지 영상에서 그저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행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캠페인 같은 느낌의 영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짧기도 하고 부연 설명이 좀 덜 들어가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짧은 영상에서 임팩트 있는 말들을 하기 위해서 조금 단어라든지 문장을 조금 자극적이게 하기도 하고 조금 함축적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풀어드리는 거는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에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편집만으로 이루어진 영상이 아닌 조금 약간의 날것은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노컷 영상으로 해버리면 제가 안 그래도 언변이 좋지 못한데 영상의 질이 조금 약간 지루해지고 정말 요즘은 정말 빠릿빠릿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재미없어도 바로 꺼버린단 말이죠. 유튜브는 진짜 여러분 TV보다 더 심해요. 조금만 재미없으면 바로 꺼버립니다. 유튜브는. 근데 자기 개발에 진심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재밌으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좋습니다. 이게 좋고 재밌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성공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저는 재밌는데 모든 분들이 제 맘 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거리감이 있으신 분들은 지루해지면은 이제 습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무튼 어느 정도의 짧은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요.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지금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 뭐 미취학 아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아직 입학하기 전인 어린이들의 부모님이라든지 또는 학창 시절 지금 초중 고등학생을 이제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도 보시면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제 의견이기도 하고 저도 5살 공주님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웬만하면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자녀가 없으신 만약에 청소년 분들 그리고 성인분들이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법한 나중에 부모님이 되었을 때 이런 마인드를 조금 가지고 계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제 또래의 이제 결혼 준비를 앞둔 신혼부부 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산 준비를 하거나 육아 준비를 하신다면 저는 조금 더 부모님들께서도 덜 힘들고 스트레스가 덜 받고 더 아이들에게 더 행복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일찍 잠을 자야 되잖아요. 아이는 특히 4살쯤 되면 어느 정도 자아가 형성되고 더 놀고 싶어서 잠을 늦게 자고 스마트폰에서 재밌는 그 만화라든지 또는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더 보고 싶어 하는 게 요즘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늦게 자고 스마트폰 만화를 더 많이 보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그 아이가 그것을 갈망하고 원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마음 편하게 보게 해주는 집안 분위기도 무시 못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조금 그거를 줄이려고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핸드폰을 자주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건 근데 여러분, 자, 이거는 일단 전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핸드폰을 본다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 시대에 핸드폰, 스마트폰 없이 보내시는 분이 없잖아요. 스마트폰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저도 물론 스마트폰 없이 못 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잠들 때나 예를 들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일 때는 잠시 내려놓자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뭔가 학업, 예를 들어서 그림 그리기를 한다든지 블럭 쌓기 놀이를 한다든지 장난감을 가지고 무슨 상황극을 할 때는 그때는 조금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그 아이의 창의력을 조금 더 발휘할 수 있게 옆에서 함께 놀아준다든지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같이 그림을 그리거나 그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더 영감이 되는 칭찬이라든지 말을 좀 더 해주면은 그 아이가 그 창의력이 더 생성이 되는데 도움이 될 거고 그리고 그쪽에 더 발달하게 되는 계기가 있긴 하거든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저 또한 그림을 어렸을 때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딸아이랑 그림 그리는 시간을 하루에 짧게 한 15분 정도 그런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동그라미에 눈, 코, 입, 귀 그려주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몇 번 가졌었는데 전 많이도 안 했습니다. 한 5번 정도 그렇게 시간을 가졌었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딸아이가 제가 그리는 그림을 똑같이 따라 그리더라고요.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근데 그게 점점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림 실력이. 그게 정말 놀라웠어요. 저희 와이프도 그걸 보고 놀랬고. 그래서 저희 딸아이는 또래 아이들에 비하면은 그림 그리기 실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부모님이 같이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딸아이가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을 만지고 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장난감을 만지고 놀고 있으니까 알아서 놀고 있구나. 굳이 엄마 아빠 찾지 않구나. 그렇게 해서 그때 자기 부모님이 자기 시간을 가지신다든지 뭐 밀린 설거지를 하신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밀린 설거지라든지 집안일을 한다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스마트폰은 가급적이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강요는 아닙니다.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인스타를 한다든지, 뭐 카페 활동을 한다든지, 업무적인 카톡은 어쩔 수 없지만, 친구들이랑 카톡 수다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잠깐은 괜찮지만, 예를 들어서 30분, 1시간 정도 길게 하실 필요는 꼭 굳이 하셔야 되나, 그 생각은 든다는 거죠. 이 영상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왕이면 이제 자녀를 좀 더, 요즘은 정말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누구보다 행복해야 되고 소중하고 잘 지내고 우리나라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어느 누구나 부모 마음이 다 그런데 내가 조금 즐기는 시간을 조금만 내려놓고 자녀를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모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요약을 하자면은 아이가 잠을 자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저희 딸아이는 8시 반에서 한 9시쯤이면 잠을 잡니다. 그러면 8시 반에 그 취침등을 켜놓고 소등을 하고 최대한 눈을 감고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감고 성공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아이가 잠을 자는데 부모님 또한 잠자는 환경을 구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딸아이 보고는 너 들어가서 자.
하고는 엄마 아빠는 핸드폰을 본다든지 스마트폰으로 예능을 본다든지 드라마를 본다면은 딸아이가 잠을 쉽게 잘 못 자는 거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자녀는 부모님 품에서 안정적으로 잠이 들어야 좋은 잠을 잘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조금씩 독립해 나가야 되는 과정도 밟긴 밟아야 됩니다만, 지금 그 과정이 아니라면은 부모님께서 함께 아이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아이 보고는 공부하라고 이렇게 압박을 주셔놓고 내가 또 뭐 스마트폰을 완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TV를 본다든지 게임을 하고 있으면은 아이가 집중하기에는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다면은 부모님도 공부를 같이 하면 더 좋습니다. 길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공부를 뭐 3, 4시간씩 아이한테 한다는 거는 그건 어느 정도 그 공부에 대한 학대라고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30분 아니면 하루에 1시간, 1시간도 좀 긴 것 같아요. 30분을 2타임 하는 게 낫지. 30분 공부하고 조금 놀다가 또 30분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만큼은 부모님도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책을 읽으셔도 되고. 저는 저희 딸아이한테 제가 욕심을 부려서더라도 책 읽는 습관을 꼭 만들어주고 싶거든요. 그 책 읽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제가 모범을 보입니다. 특히 딸아이가 잠을 자기 전 30분은 책을 꼭 읽어줘요. 제가 스스로. 지금 저희 딸아이가 글을 아직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책을 읽어주면서, 저 또한 그거 책을 읽어주면서 요즘 동화책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나 그걸 보면서도 느끼는 게 있고, 그리고 저도 어차피 도움이 되는 게 뭐냐면 책을 읽어주는 게, 제가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이런 발음, 딕션, 그리고 조금이라도 사투리가 안 나오게끔 표준어를 구사하면서 이제 제가 동화책을 읽어준단 말이죠.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여우가 이거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웬만하면 아이들한테서는 여우가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표준어로 말하면서 읽어주긴 하는데, 그렇게 저는 저희 딸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는 독서입니다. 독서. 책을 읽는 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저는 1순위는 독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건강도 중요합니다만 건강관리.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대본을 제가 적어놨는데, 어떻게 적어놨냐면은 부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영상의 그런 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화의 흐름이 안 끊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볍게 적어 놓긴 하는데, TV를 많이 보는 부모의 자식은 TV를 많이 보게 된다.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부모의 자식은 스마트폰을 많이 보게 된다. 게임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식은 게임을 많이 하게 된다. 술, 담배를 많이 하는 부모의 자식은 술, 담배를 많이 하게 된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부모의 자식은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부모의 자식은 자신을 행복하게 느낀다. 자기 자신의 인생에 희망차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자식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희망차게 느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자녀분들도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잔소리로 들으셨겠지만 어느 정도는 이거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전에는 솔직히 저도 귀찮았어요. 뭔가 이렇게 딸아이한테 좋은 에너지를 주려고 하는 게, 왜냐면은 제가 버거웠거든요. 제가 제 인생이 버거웠는데 딸아이한테 그렇게 해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버거운 게 아니었어요. 내가 그렇게 느꼈던 거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이 답이 없고 내가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내가 내 스스로 계속 느끼니까 딸아이한테도 그 에너지가 계속 가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은 희망차고 내가 내 인생은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책을 통해서 계속 내가 듣고 깨닫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그게 나의 딸아이한테 좋은 영향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바로 하루아침에 되는 거는 아닐 겁니다. 생각보다 시행착오가 많을 거고, 그 시행착오에서
어느 정도의 힘듦과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러니까 그걸 노력 안 하는 인생도 솔직하게 행복하다고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럴 거면 조금은 고통을 감내하고 어느 정도 각오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한번 실행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짧은 영상만 만들다가 이렇게 주저주저거리며 이렇게 두서없이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은 죄송합니다. 조금 첫 영상이다 보니까 피드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개선하고 이렇게 계속하고 다른 쪽으로 안 빠지게 조금 제가 집중해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무리 인사 드릴 때까지 끝까지 봐주셨던 분들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물론 읽다가 떠나신 분들도 제가 그게 영상에 울림이 없었거나 제가 말을 좀 잘 못했거나 지루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개선해 나가야겠죠. 그리고 그렇게 봐주셨던 분들께도 감사하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계속 들어주셨던 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좋은 영향력이 될 수 있게 저 또한 좋은 깨달음이라든지 제가 느낀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꾸준히 제가 생각하고 책을 통해서 찾아내고 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저 먼지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